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부터 IT 섹터로 시장에 수급이 유입됐는데요.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브로드컴이 뜨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반도체 주도주가 교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 앞으로 어떤 흐름 나타낼지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확인되면서 2% 넘게 상승하며 18만 원 선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올해 유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죠. 지금 AI 시대에 얼만큼 그나마 잘 발을 들이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정체, 그리고 또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의 강세, 이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모습들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커스텀, 즉 어떤 주문자용 쪽으로 갇혀가는 이제 에이직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보고, 거기서 이제 각각의 빅테크들은 그에 맞게 내가 필요한 칩들은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 균열들,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 이제 시대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나오는 또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실적의 레벨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아마 다시 어느 정도 밑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빠질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도 각각의 분야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이게 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AI 에이전트로 나가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변화의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양화, 다변화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역시나 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HBM도 커스터머화로 가기 시작하면서 생산을 늘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더 잘하는 하이닉스는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반도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질 만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짚어주셨는데 현재 시간 18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향방을 결정질 만큼 아주 중요한 지표여서 마이크론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데요. 이주연 이사님. 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투심이 어느 정도 좀 돌아설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망 자체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아이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나온 CT에서 나온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매출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할 것 같고 EPS는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자라는 거였고, 일단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원인은 당연히 레거시 쪽에서의 부진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쪽으로 목표가 좀 하향 조정하는,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이런 레거시 쪽에서는 부진함들이 내년까지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더 좋게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투심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센티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확정을 좀 지었죠. 그러면서 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부장 기업들도 다 같이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좀 보조금을 통해서 좀 투자를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신규 장비 주문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연결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까지 같이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설명회에서 반도체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시장 안팎에 좀 우려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18일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HBM은 물론이고 CXL, 시스템 반도체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크게 또 주목받았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과 섹터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모멘텀을 가진 쪽에 더 집중해 봐야 될까요? 일단 요즘 뭐 브로드컴이 핫하다 보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빠졌던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련주들 뭐 없나 찾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관련주 이제 그만 찾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종목들을 직접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라오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한국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역할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축된 요인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실적 안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부진할 걸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사이클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가격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HBM으로 그만큼을 어느 정도 보상을 그리고 좀 약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좀 위축될 가능성을 좀 더 염두를 하고 내일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다 이런 쪽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압축할 쪽은 그래도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데 HBM으로 성과를 내서 그나마 실적을 커버한다.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성과를 내는 회사 CCFL 쪽에서 두산 그리고 또 이제 비메모리 업체 쪽으로 소켓이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ISC 정도가 압축해야 될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다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하나 유리기판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쪽들은 서서히 턴하는 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브로드컴 호재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 유입에 그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HBM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유리기판은 조금 더 성장성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한번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참 쉽지 않았던 2차 전지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또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라별로 다르게 또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 이주연 이사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일제히 다 급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항상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선. 네,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처럼 테슬라 쪽으로 좀 매출이 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엔솔이나 LNF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박스권 안에서 정도의 좀 매매 트레이딩 정도의 접근이 지금은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트럼프 정부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뭐 인수위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보조금을 아예 뭐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연방 정부에서 뭐 원래 의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무 비율 자체를 좀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내년 취임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은 투심을 계속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LG 엔솔에서도 좀 IR 했던 거를 보면은 내년도의 어떤 전망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온이 포드와의 합작 공장에서 지금 뭐 대출을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뭐 그런 것들이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이거는 우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도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떤 대출이 승인이 됐을 때도 이게 지금의 라마스와미라고 해서 그 일론 머스크와 같이 그 도지를 이제 수장으로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마지막 판에 와서 이렇게 대출을 승인을 해주고 보조금을 확정짓는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손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좀 잔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명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LG엔솔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배터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쨌든 공사를 시작한 거는 철회를 할 수가 없고요.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뭐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가동률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치로 가동률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도 갑자기 상반기에 모든 게 개선이 될 거다, 갑자기 개선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방향성이나 기회 자체를 모색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그 이후부터 방향성을 좀 찾아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테슬라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다른 섹터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테슬라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섹터가 어디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 신고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일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또 지난주에 저희가 때때로 항상 이렇게 공략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휴메딕스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목표가를 또 바로 달성했어요. 오늘 종목도 좀 궁금해요. 네, 잘 하셨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축하드려요. 일단 테슬라 얘기하다가 휴메딕스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휴메딕스는 아마 지금은 비중을 좀 챙길 건 챙기시고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 바디필러에서 브라질 쪽으로 수출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0일까지 데이터가 확 터냈죠. 그런 과정을 봤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은 필러 톡신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내년도 수출 잘 될 것 같다. 대장주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는데 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로 한국 쪽을 찾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 한국 쪽은 여전히 수혜 섹터가 약합니다. 그냥 테슬라 사세요. 그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서 테슬라 사느냐?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자리 나오게 되면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웨이모랑 테슬라 둘로 자율주행 쪽으로 압축되는 모습들인데 근데 긴장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도 만만치 않게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도를 계속할 모습들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얼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성과를 끌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율주행 차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빌리티 쪽까지 확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필요한 쪽은 라이다는 또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와 관련된 자율주행이 또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중에 강자는 SOSLab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충분히 그래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그나마 맞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되 나머지는 퓨런티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퓨런티어 하시느니 차라리 테슬라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테슬라 커버하지 않는 테슬라 FSD에는 라이다가 들어가지 않고 카메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SOSLab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11,500원 정도까지는 지난 상장 이후에 나왔던 시가대 부분을 시도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일단 열어놓고요. 손절가는 8,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특징주로 오늘 SOS랩을 꼽아주셨습니다. 라이다 생산 업체인데 11,500원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SOS랩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오후 1시경부터 드론 관련주로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질문 더 드리도록 할게요. DTNC가 지금 장중에 상한가도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왔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LIG 넥스원과 미국 최대 드론 기업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20% 넘게 지금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드론주로 반짝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드론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쪽이 DTNC하로 관련돼서 이쪽 생각하시게 되면 뭐 한모님 관련주 네, 이렇게 많이 정치테마주로도 좀 엮이더라고요.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호재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무선 전파, 뭐 시험 인증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LIG 넥스원과 그리고 또 미국의 최대 드론사와 뭐 금액은 뭐 78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시험 인증을 받고 거기서 어떤 수수료 커미션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출이 그리고 또 수익성이 확 늘어날 구조는 별로 없고 그냥 기사와 함께 기대감이 막 차올라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론 관련주 쪽으로 일단 같이 포함시키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짧게 트레이딩한다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관심 있는 쪽은 에이럭스라는 회사. 이게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모습들인데 성과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DTNC 급등 중인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 드론 관련주 내선 특징주로 에이럭스 어제 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이럭스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서 그런지 오늘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그래도 이번 주 FOMC에서 또 한 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FOMC에서 사실 금리 인하 1회 할 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페드워치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지금 90%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해서 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반등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금리 전망인 건데 이번에 이제 12월 FOMC다 보니까 내년도 그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회 정도 인하를 할 걸로 2025년에 2회 정도 인하를 할 걸로 시장에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점도표 상으로 내년도 얼만큼의 금리 인하 폭의 축소가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반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와 가장 좀 밀접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르는 사이에 4.4까지 또 다시 올라왔고요. 이 원인은 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상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를 좀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 뭐 트럼프 정권이 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하단을 지지해주는, 하단을 좀 이탈하지 않게 하는, 잡아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 안에서는 계속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는 좀 개별적인 이슈라던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모멘텀 쪽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래도 상반기에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여기에도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조정이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도 같이 좀 상단이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모멘텀이 지금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 또 강합니다. 그중에서 인벤티지랩이 지금 상한가에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하지만 뭐 나이백이나 블루엠텍 이런 비만 치료제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전통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별 반응이 없는 모습인데 비만 치료제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지금 구간에서?
네, 호재성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GLP-1 이 얘기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뇨 관련된 이번에 어떤 일라이릴리나 노브노 디스크 쪽에서 나오는 수용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르게 들어가는 속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속성과 관련된 쪽에서 이 세미클루다이드 마이크로 입자와 관련된 쪽에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약간 지속성과 관련된 우리가 하는 일 쪽에서 특허를 받았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빅파마들과 이제 손을 잡을 기반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특허를 왜 등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어떤 초기 단계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호재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만 계속 돌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봤었을 때 그런 쪽은 인정하는데 제약바이오가 특히 이제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성과를 낼 만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더 뽑아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정도까지 강하다 그러면 한번 좀 챙기고 다시 자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슈퍼사이클 초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 조선주들이 불확실한 정치적 리스크로 불확실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월간 수익률이 아니라요. 주간 수익률입니다. 지금 대형 조선사들이 지금 거의 10% 넘는 수익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조선 기자재 쪽들도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CD 현대 그룹주들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대형 조선사와 기자재 중에서 아직 상방에 좀 룸이 남아있는 쪽은 어딜지 궁금해요. 둘 다 사고는 싶지만 둘 다 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좀 택해 주신다면 어딜 보고 계실까요? 사실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조금 갈릴 것 같아서 워낙에 지금은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모멘텀은 아마 MRO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느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속도도 많이 느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은 좀 가장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시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광밴드 중심으로 좋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 밑에 단에 있는 LNG 본행제 쪽인 뭐 동성 화인텍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키 맞추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방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통해서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